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조선의 신분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은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하고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가 없이 예속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신분제죠. 자, 조선시대는 앞선 시대 고려보다는 훨씬 더 능력을 중시하고 신분의 이동이 가능했던 개방적인 사회이었지만요. 아직까지 여전히 신분제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전 근대적인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신분이 없어진 것은 언제 없어졌을까요? 네. 신분이 없어진 것은요. 19세기 들어서 갑오개혁 때 드디어 노비가 없어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사회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내내 우리는 신분제도라는 틀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였을 것인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조선의 법제적인 신분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법적으로 조선은 두 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졌답니다. 이게 바로 양천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는 양천제로 운영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양천제는 신분은 둘뿐이야. 다시 한번요. 신분은 몇 개뿐이라고요? 두 개뿐이라고요. 하나는 양인이고 다른 하나는 천민. 자,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겠지만 즉 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양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양반, 중인, 상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두 다 양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양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신분이 분화되지는 않았답니다. 즉, 양인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들은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민이죠. 그래서 양인의 첫 번째 특징은 자유민이구나.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자유를 갖는 대신에, 즉 권리를 갖는 대신에 국가에는 일정 부분의 의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답니다. 자, 어떤 의무를 수행했을까요? 그렇죠. 군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든지 군대에 가거나 또는 나라에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그렇죠. 조세를 납부하는 역할. 이때 말하는 조세는 아마 곡식으로 내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납이라고 해서요.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이렇게 조세와 공납과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양인들의 특징이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조선의 천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법적으로 신분은 양인과 천민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천민은 굉장히 천한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들은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자유민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즉, 누구에게 예속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의미하고요. 권리가 없으니 당연히 의무도 없겠네요. 그래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한다던가 공납을 납부하든지 또는 군역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비자유민이 바로 천민이에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신분으로 조선의 신분제가 운영이 되었다는 거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선의 실질적인 신분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법제적인 신분제와 실질적인 신분제가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원칙은 양천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신분제가 운영이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아, 무슨 뜻이냐고요? 선생님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양천제의 원칙에서는 신분을 몇 개로 나눴죠?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양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천민이었답니다. 그래서 크게 신분을 두 가지로 나눴고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나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는 제도다. 양천제라고 표현했고요. 아마 이렇게 경계가 이 정도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양인의 계층은 분화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분화하기 시작하냐면요. 양인도요. 신분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양인이 세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피라미드 표현으로 좀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양인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가 점차적으로 분화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천민인데요. 그럼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신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답이 나오셨을 건데요. 양반, 문무관료가 대표적이 되겠네요. 조선의 지배층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인이죠.
세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상민이죠. 그리고 천민으로 나눠지고요. 이때 우리 앞에 있는 두 개의 신분을 묶어볼게요. 양반하고 중인인가요? 양반하고 중인은 대표적인 조선의 지배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밑에 두 개를 묶어볼게요. 일반적인 백성과 천민을 묶어서 지배를 받는 지배계층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에 신분하면은 지배를 하는 양반과 지배를 받는 일반 상민으로 느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런 실질적인 신분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반적으로 지배층의 대표자가 양반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자를 땁니다. 자, 피지배층의 대표자는 바로 상민이겠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신분제 운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상제, 양반인 지배층과 상민인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졌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의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법제적인 신분제인 양천제를 배웠고요. 양인과 천민 두 개의 부류로 신분을 나누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분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그렇죠. 반상제로 운영이 되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졌습니다라는 거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 건데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하고 답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준비가 되셨나요? 자, 1번부터 답을 맞춰봅시다. 조선시대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양천제로 운영이 되었죠. 실질적으로는 반상제로 운영이 되었답니다. 2번 봅시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인은 점차적으로 세 개의 계층으로 분화가 되었는데요.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가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조선의 실질적인 신분제는 반상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신분제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배운 것을 오늘 복습해 주시는 그 원칙을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